이낙연의 사면 승부수 통할까? 새해 첫날인 어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요일 랭킹쇼가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사 기관별로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이 세 사람이 두 자릿수 지지를 기록하면서 가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뉴시스 이렇게 결과를 해놨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수치를 보시면 아시지만 뭐 굉장히 다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대선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삼강구도로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인물이 앞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돌발적인 뭐 정말 이 분이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이 삼강구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내년 대선 직전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변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보면 전체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어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뭐 오차범위 내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아마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와 연동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연동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연동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즉 어떤 면에서 총리를 했고 그리고 또 당 대표를 했고 그리고 당의 지지와 청와대의 지지를 어떤 그대로 어떤 면에서 반영되는 게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거든요.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여기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사실은 이슈를 잘 어떤 면에서 포착을 한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등등 해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점에 어떤 면에서 서민들의 어떤 이 민심을 상당히 자극하는 이슈들을 많이 그동안 제치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장점들 때문에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내부 경선이겠죠. 과연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당심과 민심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선 구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여당 경선이라는 게 사실 예전 같으면 이제 이 경선을 통해서 이 1위를 대부분 여당 경선이 보면 그동안 사실상의 어떤 이제 선두 후보가 어떤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외부의 인사와 뭐 합종 연행한다는 이런 경우 많았는데 문제는 이 당심과 민심이 달라지면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이 여당이 갖고 있는 지금 굉장히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 3명의 신년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그 메시지 보시고 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평론가님 세 사람의 강조점이 좀 다른 모습인데 네. 좀 짚어보면 이낙연 대표는 국민 통합,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경제 기본권,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입장도 다 다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다, 유리함이 있다는 얘기를 또 지난해에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본권 얘기하고 이 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강한 진보의 이미지를 또 내세우고 있어요. 야당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사면론을 포함해서 예. 사실은 통합과 화합에 방점을 두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제2의 DJ를 꿈꾸는 이미지 형성을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켜볼 문제고요.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경우가 여론조사에는 지금 3위 내지 2위에 막 이제 오르고 있는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죠. 예. 현직 검찰총장이고 지난해에 이 정말 그 정직 2개월이라든가 혹은 직무 배제라든가
이것을 행정법원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긴 어려운데 그래도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올해 신년사에 사실 검찰, 개혁, 인권 여기에 방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로 붙은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이 검찰 행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무려 신년사에 14번의 국민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윤 총장의 뭔가 어떤 대야망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추측과 또는 이제 해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통합과 화합이냐, 경제 기본권이냐, 국민이냐 메시지는 명확하게 각자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 통합 메시지를 냈던 이낙연 대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새해 첫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 전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문 대통령은 2년 전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 사면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 지난해 10월에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하면 95세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제3고심을 하고 있는데 오는 14일 최종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렇게 되면 두 전직 대통령 다 형이 확정된 거고 그럼 아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했는데 상황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 수용하고 추진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전에는 이제 사면을 논하기는 좀 굉장히 이른 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면의 어떤 요건은 형이 확정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걸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시기상조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17년 형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14일이 되면 파기환송돼서 다시 재상고된 사건이 사실은 확정이 돼요. 그러면 사면하는 데 있어서 요건은 이제 다 갖추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월 1일 날 이낙연 대표가 왜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지 예. 그래서 14일 되면 둘 다 사면 요건은 되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좀 이거 어떤 극대적인 효과를 위해서 1월 1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얘기는 뭐 적절한 시기에 권유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 과연 대통령과 사전에 의견의 어떠한 물밑 접촉이 없이 당대표가 이런 거대한 어젠다를 던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건 단지 이제 모양새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어떤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랄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가 많아진다랄지 또 추임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범여권이랄지 대통령 지지도에 약간 상당히 악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다가오는 이제 서울, 부산 보궐선거,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 전환을 위한 승부수를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1월 1일 날 이걸 던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실제로 청와대도 좀 2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게 이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라면서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그렇죠. 네. 또 사전 교감에 대해서는 뭐 말씀 앞서서 주시긴 했지만 이 대표가 최근에 뭐 문 대통령 2번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있어요. 뭐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상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상의 없이 저렇게 이야기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대통령과도 충분히 이제 공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보여지겠죠. 우리가 1987년도에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돼요. 예. 즉 직선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안 된다.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도입을
발표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권은 엄청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즉 넓어진 정치 공간 속에서 야권은 굉장히 이제 DJ, YS 등등으로 해서 많이 분열하게 되고 결국 대선에서 야당이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화해의 정치인, 화합의 정치인, 또 민주화의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사례도 거기에 비춰보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떤 당 내외에서 강경파들한테 좀 시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강경파들만을 믿고 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을 누가 끌어안느냐. 지금 여론조사 보면 중도층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으로 많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예. 그 이낙연 대표는 그 지점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지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화해밖에 없다. 아마 그런 점들을 이제 직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푸는 거는 여러 가지 정책 부담이 있겠죠.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층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나간다는 어떤 이미지, 이걸 줌으로 해서 연초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합의 어떤 이미지들을 본인이 끌어안는 그런 하나의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던진 카드다. 지금 이현중 의원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데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 여권 내부의 반발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당 의원들 공개적으로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국론 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시기 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 정청래 의원도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같은 지금 지도부에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도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강경파라고 해야 될까요? 여당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의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비난을 반대하는 예, 그런 여론도 예. 많던데 저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의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어제 이 이야기가 보도되기 시작하자마자 어제 한 이슈기도 했어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뭐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몇몇 이제 의원들의 강한 반대 기류. 여기에 지금 SNS 들어가 보면요. 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반발 기류고요. 심지어는 일부 당원들은 탈당해서 사면 논의를 하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반발 기류는 강해요. 지금 전 이현종 의원님의 분석에 100번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중도층과 심지어 보수층까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고 야당의 의제를 선점해버린 셈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당내의 반발 기류. 아까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국론 분열의 우려는 먼저 당론 분열의 우려예요. 내부 진영이 지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와 강력하게 차별화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면 사실 당대표 권한은 3개월 남은 거거든요. 3월에 그만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강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낙연 대표의 승부수로 보여지는데, 자, 이 당론, 이 당심을 지금 넘어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첫날부터 굉장히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게 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야당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낙연 대표께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신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난 뭐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 네, 변호사님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좀 난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이제 어정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까지 어떤 국민의 힘 또 이제까지 보수 세력에서 사면을 주장하면 굉장히 극우 수구 세력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면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몇몇 있었죠. 뭐 현 의원들도 있고 또 원외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 국민이 사실은 좋은 시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중도층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 있었고요. 당연히 뭐 진보 측은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면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부 금기시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어젠다를 지금 여권에서 이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권에서 가지고 가면 물론 저도 여권도 내부 분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발도 굉장히 있을 건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설사 반발이 있다라 하더라도 만약에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 반발은 사실은 잦아들 수밖에 없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이 좀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젠다를 이미 여권에서 이낙연 대표가 딱 가지고 이미 질러댔는데 이 부분을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탄핵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면 어젠다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지금 보름 전에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상당히 모순적인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또 만에 하나 여기서 정말 잘못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내년 보선과 대선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 논의가 사면 거론이 결국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친박진이 여기서 무척 반기고 있는데요. 이재호 국민의힘 전 의원이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장관을 했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여당 대표가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굉장히 환영했고 또 친박 진영에서도 조원진 대표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면 일단 형 집행정지라도 해달라 이렇게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결국 근데 이렇게 친박은 찬성을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의제 자체를 빼앗겼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사면론 자체가 여권의 선거 전략이 아니냐 결국은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선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 대표 이야기도 그렇지만 사면이라는 카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사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야권 내부의 어떤 친이 친박 세력의 정책 부활로 이어질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겨냥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그렇게 화면 봅니다. 잠깐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조선일보가 이제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내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전직 대통령 사면을 중도 보수층에 대한 통합 메시지를 주는 반면에 한편으로 야권을 분열할 수도 있고 또 4월 선거 전에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처리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사면 카드도 역시 선거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무진장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권, 인사권 저런 어떤 권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종합 세트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불리한 상황 같으면 저는 아마 여당이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쓸 겁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면권이거든요. 네.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인사 아마 많은 인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시선을 또 글로 많이 돌릴 겁니다. 그게 바로 여당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선거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은 이 어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사면에 대해서 그냥 하면 하는 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이 아무런 죄 없이 지금 가두신 건 아니거든요. 자, 그건 어떤 면에서 사법적으로 이미 죄가 있다는 게 판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지금 무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즉 뭐냐면 탄핵에 동의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 그건 어떤 면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사면해 주는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즉,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면 야당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환영 성명 하나 내는 걸로 저는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사면론 가지고 해서 이걸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계획한 것이죠. 왜냐하면 뭐 새롭게 어떤 면에서 보면 태극기 세력이나 어떤 극우 세력이라는 이런 세력들이 다시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걸 통해서 뭉친다든지 야권의 어떤 새로운 정체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여당이 노리고 있는 측면 아닌가요? 이제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저는 현재 국민의힘이 이 부분 관련해서 논란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뭐 영향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 마라 뭐 어쩌라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뭐 사면과 선거가 이제 연결이 되려면 그 사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인 설 명절 전에 그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일단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최종심 있잖아요. 그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너무 늦게 해도 되지 않는 거고 또 만약에 보궐선거 직전에 사면을 하게 되면 또 정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미 이제 어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제 사면을 이루어지는데 그 시점은 이미 뭐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사면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여권 자체도. 그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신속히 할 것 같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면, 특별 사면할 때 뭐 엄청나게 오래전에 던져놓고 나중에 사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면이라는 카드가 그 말이 언급이 딱 정치권에 나오면 얼마 되지 않아서 사면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여권 아니면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거와 관련도 있고 또 영향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어느 시점이 좋냐. 그러면 우리가 설 민심 밥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은 여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 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2021년 새해 첫 정치권의 화두는 이낙연 대표가 던진 사면이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 관련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권 입장에선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거 우리 검찰총장은 좀 여론조사에서 좀 빼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본인이 하셔야죠. 글쎄 본인이 안 하니까. 본인이 해야지. 그것은 뭐 우리 총리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일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언론기관에다가 넣지 마라. 응? 넣지 마라.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그런 데다가 넣어서 혼란스럽게 하냐. 그랬는데 가끔 또 그 사람들이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빼는 데 많아요. 예. 아니 근데 총리도 그렇게 하시는데 검찰총장은 왜 그렇게 못해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건 이제 본인이 하실 일이고 제가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직접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권에서도 지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나중에 정치를 다시 참여하더라도 지금은 스스로 그런 일을 공개로 밝히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윤 총장이 빠진 여론조사를 국민들이 믿으시겠어요?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언론사에서 하는데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뺀다고 해서 윤 총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윤 총장이 빼라고 하든 말든 간에 언론 입장에서 보면 현실에서 윤 총장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뺀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요구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꼭 언론에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 총장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조사 이렇게 대권 후보 나온 게 누구 탓입니까? 그건 윤 총장이 본인이 지금 대권 후보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여권이 지금 키워준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윤 총장을 이렇게까지 키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지금 와서 윤 총장한테 지금 빼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지금 대권 후보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차에 어떤 면 추미애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어떤 면 윤 총장을 대권 후보 만들어줬는데 그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에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윤 총장의 지지도가 없어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게 뭐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현직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 범야권의 대선 후보 떠오르는 이 자체가 비정상이죠. 그렇지만 이 비정상을 누가 만들었냐? 윤 총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따져본다고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권이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